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부송찬 씨가 예전부터 천공을 되게 미워하고 국방부까지 왔었다 이러면서 법적인 분쟁도 있고 고생하신 분인데, 북한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한반도가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제가 계속은 했었는데, 지금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보냈어요. 경고를 내린 겁니다. 북한에서는 수백 개의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여기에 생화학 무기, 탄저균 이런 거라도 넣으면 주택가,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금 부산, 울산에도 발견이 됐대요. 어디까지 가는지 알게 됐고 방공망 방어도 못한다 파악을 했고, 요건 경고인데 한국 국방부나 윤석열 정권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일부러 도발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계속 자극시켜서 국지전 정도 전쟁이 일어나면 왔다거든요. 그러면 보수를 다시 결집하거든요. 6월 9일 일요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라. 울산광역시, 여기 부산시에서도 울산 부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잘 타면은. 그러면 이거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만 개를 만약에 동시에 날려보낸다. 여기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다, 폭탄이 들어있다. 어떻게 막을까요? 다 방어도 못하고 터뜨려도 공중에서 이게 확산이 되면 피해 범위가 더 커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북한이 경고를 내린 건데, 이게 웬 떡이냐, 우리가 보시는 일본 형님들이 좋아하는 한반도에서 전쟁 일어난 거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보수 세력들 다시 결집도 시키고 진영 대립하고 좋다. 설마 천공이 하달한 통일 시나리오는 아니겠지? 천공이 모든 정식판을 조정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엑스트라 정도긴 한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탈북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는 거를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이거 안 막는다고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막고 있어요. 일부러 방치하고 오히려 뒷돈을 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 친일 매국 세력들, 일본 극우 세력들, 미국 민주당, 박상학 탈북자 단체에 뒷돈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날려보낼수록 돈벌이가 되니까 박상학은 미친듯이 신나가지고 이걸 날려보내고 있고, 요게 북한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민심이 동요돼서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북한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중국한테 북한 뺏겨요. 북한이 내려와서 낼름 북한 식민지화 해버립니다. 아니면은 체제가 흔들린 걸 감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북한이 대응 차원에서 탈북 단체가 대북 전단을 계속 풍선을 보내고 그러니까 오물 풍선 다시 날려보내고, 우리나라에서 군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그러면 또 북한군이 확성기 스피커에 사격을 한다든지 도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군 서해 해상 사격 등 군사적도 대응을 할 것이고, 이러면 출구가 없는 치킨 게임, 바보들이 치킨 게임 하는 거가 돼서 상황이 악화되고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러면서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일본 자민당과 미국 민주당이 원하는 판이거든요. 이재명도 이걸 모를 리가 없고 어떻게든 막아낼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재명은 진짜 할 일도 많은데, 이재명 국지전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확전될 수가 있다, 유치한 치킨 게임 중단해야 한다. 왜 표정도 좀 안 좋은 표정을 쓰나. 저 SBS 태형건설 망해라, 부도나라. SBS 태형건설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원하는 게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폐, 일본 자민당과 미국 민주당이다, 유태 권력이다. 미국 민주당은 변치 않고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길 바랬어요. 통일을 원하지 않던 게 미국 민주당이었습니다. 왜냐면 미국 민주당은 미국 유태 권력의 바지 사장들이니까. 그리고 미국 민주당 애들은 친일 정권이니까. 남북의 민간 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떠냐. 너무 유치하지 않냐. 또다시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 그러면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 10배 대응 사격하지 않겠느냐.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매우 높아요.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게 목표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다.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상식적인 발언인데 이게 맞는 얘기고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짓들만 골라서 할까요, 윤석열은? 참 큰일입니다, 큰일.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윤석열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을 만든 게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분열된 세상. 북한과 평화하는 쇼를 하면서 지지율만 올리고 그러면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를 했죠. 수박밭으로 만들었죠, 민주당을. 겉으로는 평화회담하는 척 쇼를 하고 뒤로는 김정은의 뒤통수를 날리는 김정은 참수부대를 만들었던 문재인. 그래서 김정은도 속았다고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죠. 얼마나 뒤통수를 쳤으면
김정은이 화가 났으면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임기 막판에 몰고 갔어요. 지금 전쟁이 대만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동시에 두 개의 전선을 만들진 않거든요. 전략서에도 그렇고 그 어떤 나라도 전선을 여러 군데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 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면 한반도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다 끝입니다. 근데 북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네도 이제 다 끝난다는 거. 자살 특공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는 거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일본이고 일본에게 꼬박 역할하는 윤석열 정권이니까 문제는 걱정이 안 되나? 지 외교 업적을 찬양하고 변명하는 책이나 내고 정신병자 아닌가? 문제는 소패가 맞아요. 김정은이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데 지금 좀 말려들고 있는 페이스예요. 김정은이 좀 이재명 정권을 뒤로 창출하도록 해킹 작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권의 계략질에 자꾸 대응해주고 이러면서 말리면서 지정까지 일어나고 이러면 이재명 정권도 창출하는 게 힘들어져요. 위험하게 됩니다. 이재명한테 기대를 해봐야죠. 이재명은 우리 찐 이재명 지지자들을 안 챙기지만 우린 버림받은 고아 같은 신세지만 우리 이재명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삐뚤어진 자세로 열심히 바까리를 해야죠. 김정은이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권 화딱질 나게 왜 아무런 대응도 없지? 반응도 없지?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윤석열과 적폐 세력들 좀 빡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응도 안 하기. 딴짓하고 있기. 미사일도 안 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재명 정권 창출되는 게 북한도 산업공단 개방하고 베트남 중국처럼 자본주의화를 좀 시작을 하면서 이팝에 고깃국 먹고 민중들 배불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묵묵히 좀 참고 이재명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와 함께 뭔가 공작질이라도 좀 하고 참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이제 전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이거를 같이 경거망동하고 부안외동에서 윤석열 정권의 계략에 맞받아치면서 전쟁의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인가? 아주 고도의 전략화된 무대응 전략. 이걸로 윤석열 정권 빡돌게 하고 이재명 정권을 창출시켜서 윈윈 할 것인가? 일본은 한반도에 전쟁 나기를 수십 년째 바라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경제 망해가고 있거든요. 일본 아소타로 총리도 했던 아소타로가 아베랑 친척이에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고위 정치인들하고 좀 친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록봉기 남성 합창단 멤버여서 거기에 좀 유력 강요들이나 정치인들 고급 소스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베가 혼외 정사로 낳은 자식이 2명 있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데 본처랑은 애를 못 낳죠. 그래서 혼외 정사로 낳은 아이 둘을 친척 아소타로한테 맡겼대요. 후쿠오카 쪽에. 그래서 얘가 키웠다는 이런 게 있어요. 한반도 유사시에 난민 10만 명 예상된다. 자위대 출동해서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피난민 가려받을 거라고 아베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일본인 피난 계획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나길 원해요. 요시다 시게루가 아소타로의 외할아버지죠.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일본은 미국한테 패배하고 농업국가로 전환시킬 예정이었어요.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덕택에 미국의 군수공장 역할을 맡게 되고 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그때 성장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한반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주면 일본은 다시 전쟁 특수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일 정권 윤석열 정권은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 나면 좋아요. 김태효 안보실장인가? 김태효가 일본 낙하손해 장학금 받고 일본 극우 세력들이 극찬하는 게 김태효입니다. 김태효가 부친이 서울지검장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니 윤석열 정권에서 이뻐할 수밖에 없죠. 국립외교원장 박철희가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러면서 반일을 하는 거 극혐했던 인간이죠. 이런 자가 국립외교원장이에요. 서울대 박철희 교수는 일본 낙하손해 우수상을 받으며 낙하손해라는 자가 일본 총리 중 하나였는데 이 자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는 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한 자예요. 그래서 일본 역대 총리 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전쟁이나 전쟁 범죄들을 부정한다는 정치적 표현으로 처음 만든 낙하손해라는데 낙하손해 우수상 1호 수상자를 받은 지금 국립외교원장이고 김태효가 또 낙하손해상을 받은 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일 정권이란 얘기겠어요. 완전 일본 극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완전 매국노 정권. 일본 총리 최초로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정치적인 목적 의도로 만든 낙하손해. 문부성 장학금이 낙하손해가 일본 총리했을 때 일본 유학생 10만 명 유치하자. 친일 한국 엘리트들을 양성하자. 그래서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도쿄대, 게이오, 와세다 여기 유학 온 사람들 중에 일본 문부성 장학금이다 이런 거 받고 친일적인 성향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많이 봤었어요. 다 100% 일본 유학했다고 다 친일파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죠. 장학금 빵빵하게 주면은 일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로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전쟁을 원한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에요. 전쟁은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북한하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훈련을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자주포 부대였는데,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군대 장교랑 간부들이 막 구라를 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병사들은 믿고 있었어요. 뭐냐, 우리 군부대가 파주에 있었는데 실사격 훈련한다고 연천이었나 딴 동네 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대 복귀하라고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간부한테 물어보니까, 야, 지금 북한군이 파주까지 내려왔대. 전쟁이야. 그거 듣고 다들 덜덜덜 떨었어요. 진짜 완전 이제 딱 몸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전쟁 났을 때 전방에 있는 애들 한 90% 죽는다, 이런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죽었구나, 죽으러 가는 거구나. 진짜 아무런 정보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났다, 북한군이 내려왔댄다, 파주 문산까지 내려왔대요. 다리가 떨려서 못 걷겠더라고요. 진짜 좀 더 심했으면 지릴 뻔했어요. 무서워요. 전쟁이란 거는 진짜 참혹한 겁니다. 승자 패자 이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란 거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전쟁은 어떻게든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상학 어떻게든 조져야 돼요.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박상학은 완전 한국에서 극우 세력 쪽하고 한패예요. 1배 인증됐어요. 1배 아프지마. 강명도, 박상학, 정성산,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찬양하는 드러운 돈벌이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려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남북한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평화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하고 깽판치고 이랬더래요. 남북 평화가 되면 자기네들 숙청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화가 오는 걸 솔직히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탈북자들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 숙청당하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도 조지려고 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는 불법 과격행위다, 엄정 수사를 촉구했어요. 북한을 일부러 자극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랑 통일되고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통일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북한은 전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또 진짜로 내부 분열로 북한 정권이 체제가 흔들리면 중국한테 북한 뺏겨버려요. 중국 애들은 수십 년간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친중파들을 계속 잠입시켜서 김정은 체제 흔들려고 하고, 그래서 고모부도 이제 죽인 거죠. 김정은이. 고모부가 중국과 손을 잡고 친중파로 정권교체를 하려는 드러운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단체 긴급 수사 지시를 내리고 경찰에서 박상학 이 자식 조지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걸 방치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야 되니까.